고기 먹기 전에 어떤 고기 먹을까만 고민했는데 어떻게 구워 먹을지 지금도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 밖에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위험한 조리법이 또 있을까요, 교수님? 네, 몇 가지 좀 더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그 미국 법원에서요, 아주 유명한 커피 회사의 컵에 커피도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뭐 이런 경고문을 붙이도록 그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논란이 좀 되었는데 놀라셨죠. 근데 커피만의 문제는 사실 아닌 것이 우리가 먹고 있는 대부분의 음식을 굽거나 이렇게 튀길 때 나오는 아주 흔한 발암물질, 아크릴아마이드라는 것인데요. 네. 이 발암물질은 사실은 동물에서는 발암성이 좀 입증이 됐습니다만은 사람에서는 사실 아직은 완벽하게 이렇게 발암성이 입증은 되지 않아서 WHO에서도 이렇게 일상적인 섭취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제 논란은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임산부 등이 이제 과하게 섭취하면은 태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네. 이런 그 발암 물질이 조리 방법에 따라 그 발생량이 달라지는데요. 화면 보시면 이제 조리의 온도가 높고 그 기간이 길수록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승희 아나운서가 어떻게 고기를 끓여서 먹냐고 하셨는데 끓이면 100도 이상 올라가지 않거든요, 온도가. 근데 이제 볶음에서 튀김으로 갈수록 점점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구이가 가장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구이가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한 가지 이유가 더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고기를 구울 때 후추를 일단 먼저 뿌리고 구우면 맛있잖아요. 그렇죠. 간이 배야 되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이 화학작용에 의해서 고기를 구울 때 후추랑 같이 만나면 말씀드린 그 아크릴아마이드 발암물질이 굉장히 많이 더 발생이 돼서 실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고기를 굽고 난 후에 후추를 뿌려야 그 발암물질이 좀 덜 생긴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탄수화물이 많은 우리가 뭐 감자튀김이나 뭐 빵 같은 건데 이제 구울 때 감자도 고온에서 구울 때 80배 정도로 이 발암물질이 많이 생기고요. 빵도 구울 때 한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굽게 되면 더 발암물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몰랐네. 예, 일상적인 섭취 정도는 뭐 가능하지만 너무 과하게 많이 드시지 않도록 권장을 합니다. 네. 뭐 고기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건강한 조리법은 굽거나 튀기는 것보다는 찌거나 삶는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네. 오해와 진실 계속해서 풀어볼게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조리 시 후드 사용보다는 자연 환기가 좋다. 저는 뭐 당연히 자연 바람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선생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틀렸어요. 예, 예. 일반적으로 생각들을 하시는 거고요. 의외인데요. 예,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시끄러웠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하시고 지금 서 교수님 설명하신 대로 조리를 할 때는 굉장히 해로운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것들이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후드라는 것을 쓰게 되는데 이 후드는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요. 거기에는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을 오래 쓰게 되면 기름이 많이 달라붙습니다. 근데 그 기름 성분들이 주로 다완방향적 탄화수소류라고 부르든가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 뭐 포르말데하이드, 또 블랙카본 등등의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대부분 다 발암성 물질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노출이 많이 되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라서 사실은 후드가 정상적으로 잘 가동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먼저 점검하시는 것이 첫 번째 일이겠고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런 것들로부터 노출이 많이 이루어지면 어떤 현상들이 생기나에 대한 연구들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중에 중국에서 가정주부들 중에서 조리를 많이 하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주부들을 구분을 해서 그 질병 발생률에 대한 것들을 봤더니 네. 폐암 발생률이 무려 한 8배 정도까지 요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높은 상황으로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노출되는 이 연기나 여러 가지 기름때와 같은 것들로부터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후드라는 것이 과연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느냐 그리고 자연환기라는 것을 통해서 없애는 것과 어떤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비교 연구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봤더니 자연환기로 빼내는 것보다는 네. 후드라는 것을 통해서 빼낼 때 아까 말씀드렸던 VOC나 포르말데하이드나 질소산화물과 같은 물질들의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렇군요. 더구나 제일 좋은 방법은 후드를 튼 상태에서 자연환기도 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공기의 용량이 바깥으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실내에서 이런 물질들을 줄이는 데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것들은 이 두 가지를 병행을 하시되 네. 조리가 끝나도 바로 끄지는 마십시오. 후드를 한 30분 정도는 더 켜놔서 좀 더 지속적으로 빼내는 그런 효과들도 유지시키시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제가